설명이 있겠습니다. 3월 4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총 5,328명이며 41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3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진단검사 총 13만 6,707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께는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무총리가 대구 현지로 내려간 지 9일째 되는 오늘 아침 대구 현지에서 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자동차 이동형,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지침, 마스크 수급 현황을 보고받고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현안과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대구에서 7번째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분들과 소방관, 군 장병 등의 사명감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치료체계 개편을 통해 경증 환자들이 생활치료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의료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구매를 위한 줄서기 등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방역관리 현황을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충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병원의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확진자는 약 2,300명입니다. 정부는 범정부적인 모든 역량을 다하여 대구시 환자들의 자택 대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대구 소재의 중앙교육연수원이 개소한 이후 생활치료센터 3개소가 개소되어 약 600여 명이 생활하실 수 있는 센터가 확보되었고 3월 4일 0시를 기준으로 380여 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하여 생활하고 계십니다. 대구 1생활지원센터 중앙교육연수원이 되겠습니다. 138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하여 경북대병원의 의료관리화에 생활하고 계시며 어제 개소한 경북대구 2센터 농협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지원하에 235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하여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영덕 소재의 삼성인력개발원 경북대구 1센터에는 210명의 경증 환자들이 입소하실 계획이며 삼성의료원의 의료 지원 하에 생활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문경시 소재의 서울대학교 병원 인재원과 서울 성묘병원 의료진이 참여하는 경북 7곡 소재의 한티 피정의 집과 대구은행 연수원 등도 개소하여 경증 환자들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금주 말까지 2,000명의 환자들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필요한 인력과 물품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 환자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늘려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구 현장에서 100여 분의 의사분들이 환자 분류, 자택 대기 환자 전화 상담 등의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현장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병상도 계속 확충하여 대구시의 환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중등도 환자들을 위한 대구보훈병원, 국립마산병원, 국군대전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주, 영주, 적십자병원도 추가하여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국군대구병원의 병실 증설 공사를 마치고 환자들을 받게 됩니다. 국군대구병원은 100병상 규모의 병원이었으나 확진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303병상 규모로 확장하였습니다.
국군대구병원은 음압시설을 갖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중등도 이상의 환자 치료를 위해 운영될 것입니다. 군 의무사령부의 헌신과 아주대, 영남대병원의 기술자문, 중수본의 의료인력 지원 등 민관군이 협력하여 국가재난에 대응한 의미 있는 사례이며 대구 지역 확진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국립대 병원들을 중심으로 환자 치료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국립의료원의 전원 조정 상황실을 통해 시도 간 병상 조정 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도 대남병원 확진 환자 치료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은 고위험군을 포함한 정신질환 확진자 102명이 감염되었던 곳으로 첫 사망 환자를 포함해서 7분의 환자가 사망하고 3월 2일 기준으로 95명의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정부는 정신질환 확진자의 중증도에 따라 중증 환자 33명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중등도 이상의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33명, 대남병원에서 29명으로 나누어 격리 치료해 왔습니다. 어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하고 있었던 중증 환자 1명이 상태가 호전되어 에크모 치료를 중단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일반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국립부곡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대남병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치료 중인 62명에 대한 검사 결과 20명이 음성으로 판정되어 오늘부터 일반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국립부곡병원으로 전원할 계획입니다. 내일까지 청도 대남병원의 환자들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모두 전원 이송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지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48개가 운영 중인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모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반 선별진료소는 시간당 2건, 하루 20건 정도의 검체 채취를 하는 데 비하여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소독, 환기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시간당 6건, 하루 60건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검사 대상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대기자나 의료진의 교차 감염의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지침에서는 운영 방식과 인력 구성, 공간 조건, 고려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함께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1, 2주가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개개인이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1차 방역에 힘쓰면서 가급적 자택에 머물면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면서 지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 정부,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빠른 시간 내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시에 종합방역대책본부 브리핑과 15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질의는 그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먼저 세종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목하면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종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모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 7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계신
세 분하고 임재희 기자님까지 우선 받고 서울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신문 이현정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휴원이 3월 8일까지인데요. 다른 초중고처럼 휴원 연기하실 생각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를 인근 지역 3,000시 전국적으로 5,000시까지 늘려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준비 상황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증 환자를 전원 조치하고 나서도 여전히 환자 못 받겠다고 하는 지자체가 아직도 있는지 궁금하고 그때 강구하신다는 페널티는 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교육부의 유초 중등 고교 휴교 개학 연기 방침과 더불어 저희들도 어린이집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3월 8일까지의 휴원 방침을 연장할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그 논의 결과에 대해서 방침을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의 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신속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국가기관의 시설들 그리고 공공기관의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민간의 숙박시설이나 연수원 등의 시설 등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을 하고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해서 차질 없이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저희가 충분히 듣고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가급적 듣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적용에 있어서 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어서 확정이 되는 대로 그 내역은 매일 저희가 공개를 하고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차질 없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이 특히 이 중증 환자 중에서도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대학병원들의 치료 병상을 어디가 치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디서 환자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환자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가능한 병상을 연결해 주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도 경유를 시도에 대한 사후 통보로 변경된 이후에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여러 특히 의료기관들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JTBC 기자님. 네, JTBC 배양진입니다. 중수본에서 병원협회를 통해서 생활치료센터에 보낼 각 상급 종합병원들의 생활치료센터에 보낼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의사를 차출해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확인 한 가지 부탁드리고요. 생활치료센터에는 경증 환자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 중환자 치료를 하고 있는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부족한 인력을 차출하는 게 중환자 치료 중심 방침에 맞다고 보시는지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쭐 부분은요. 오늘 이제 영덕으로 들어가시는 영덕 삼성인재개발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이송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세히 한번 좀 알려주시고 이런 이송을 하실 때 고려하시는 원칙 같은 게 좀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예, 먼저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병원협회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감염내과 선생님이나
그 저희가 지금 거의 모든 병원에서 특히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전문 인력을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지금 그 생활 치료 센터들을 확충해 가면서 그 의료적 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병원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그 최소한의 적정한 그 의료 인력은 배치가 됩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병원은 서울대학병원, 또 그 대구에 있는 그 대구 교육연수원의 경우에는 경북대병원 등이 담당을 하는데 그 병원 본원의 전문 인력과 연계를 해서 그러한 진료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배후에서 뒷받침해주는 의료적 관리를 이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서 뭐 저희 별도의 설명은 그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덕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몇 시에 모이고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구 현지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그 감염의 이 추가적인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송이 진행됩니다. 그 영도까지는 아마 개별적으로 다 구급차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정한 그 집결 장소에 그 집결을 해서 버스로 이동을 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버스가 있는 집결 장소까지는 그 구급차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송을 하도록 그렇게 그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매일경제 기자님. 네, 매일경제 김현주 기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어제 또 자가격리 중에 사망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160명이랑 이제 추가로 생활치료센터 입소하고 있는데 이제 경증 환자들이 지금 여기에 입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경증부터 옮기고 있으면 중증 환자들은 되레 생활치료센터도 못 가고 병상에도 못 가는 그런 좀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닌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치료센터 입소하신 분들 중에 기존 병상에 있던 환자분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세 번째는 그 치료센터 만드는데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자체의 고려사항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고려 사항은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자가격리 중에 그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이 계시고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확진 이후에 중증도에 따라서 적절한 그 병원으로의 입원 또 내지는 환자의 상태가 경미한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의 입소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 말씀하신 중증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센터로 가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병원으로 입원을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어제의 경우에 대구 1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우에도 그간 그 동산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상당수의 환자들이 중에 경증인 환자들이 이송이 됨으로써 병상을 좀 비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피해 최소화 전략에서는 그 중증도가 높을수록 그 필요한 병원의 병상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속하게 검사받고 또 그 확진 결과에 따라서 중증도를 판단을 하고 중증도에 따라서 필요한 중증의 환자부터 우선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생활치료센터의 확충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병상 확충에 대한 그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그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의 집중, 특히 그리고 아까 국립병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상급 종합병원이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그 중증도가 더 높은 환자들의 치료 역량과 이러한 병상을 확충하는 노력도 그러한 취지에서 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 중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중증도에 있는 분들이 병상에 당장 입원이 안 된다면 치료센터에라도 잠깐 들어갔다가 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그 같은데. 이송을 2번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인 그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점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유시스 기자님.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그 오늘 언론 보도에 보니까 그 확진자 4,200분을 대상으로 신천지 교인 명단하고 정부가 비교를 해봤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된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인 명단하고 확진자 명단을 네. 그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뭐 사안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 혹시 방역대책본부에서 그러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그 오후 브리핑에서 확인 가능할 거로 봅니다. 네, 서울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MBC 국민일보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MBC 이덕영입니다. 예, 먼저 대구 지역의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대한간호협회에 간호사 2,000명이 지원했는데도 아직 배치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다고 하는데 이분도 언제쯤 배치할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경증과 중증 환자 분류 관련해서 보건소와 시도 환자관리반의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확진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체계로 분류되는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지침을 보면은 입원 중인 중증 환자의 전원 요청은 의료기관이 전원 조정 상황실에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입원을 하지 않은 환자가 중증으로 판단되고 해당 지역에 병상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요청을 해서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대구 지역 자가격리 대상자가 14,000명 정도 되면서 1:1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 지역의 신천지 교인 가족이나 지인들에 대한 자가격리 대책 궁금합니다. 예, 한꺼번에 질문을 좀 여러 가지를 주셔서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구 지역의 의료진 그리고 이제 대구 특히 이제 또 경북도 지금 많이 늘고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의료진들의 피로도 그리고 현장에서의 추가적인 요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저희가 크게 4가지 경로로 그 의료진들을 자원을 받고 모으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이나 군병원을 통한 직접적인 공공 영역에서의 그 지원을 요청을 해드리고 있고 또 이러한 그 협회, 그 간호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그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배치 또는 재배치를 통해서 그 충원을 하기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민간에 대한 모집을 통해서 자원봉사 모집을 통해서 이렇게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에서 그 감사하게도 특히 의사협회, 특히 대구의사협회도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계시고 간호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 배치에 있어서는 이 자원 자체가 그 14일 이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주간 근무하고 난 뒤에는 이분들을 또 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또 추가적인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이 체계가 작동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전제하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처에 대한 부분하고 그 적절한 시기와 장소 그리고 또 근무 가능 조건들이 좀 다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무 조건 등을 맞추어서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저 두 번째 요 부분은 저희 담당 국장께서 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서 전원 조정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입원까지 가지 못한 경우의 환자들, 그러니까 아직은 의료적인 그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어서 어제
밤으로 기억하는데 저도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그 아직 입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지만 바로 중증의 상태가 예상되는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증도 판단의 과정에서의 그 임상적 판단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이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자가격리가 아마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라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안부에서 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역총괄 반장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중증, 경증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대면 진료해서 검사를 통해서 중증도 분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사항들은 이분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중증도 분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들이기 때문에 대구시와 대구시 의사회가 협의를 통해서 중증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구시 의사회 자원봉사자 100여 분이 지금 현재 집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증상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나이라든지 기저질환 여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중증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건소와 대구시가 다르다라는 것은 대구시 같은 상황에서는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중증도 분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된 중증도는 주로 경증, 그다음에 중증, 그다음 체중증으로 분류를 해서 중증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바로 입원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병상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이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 해당 대구 시내의 의료기관에서 이분들을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직접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원조정상황실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증인 경우에는 특히 연세가 있으신 경증 분들은 일단 생활치료센터로 우선으로 이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교적 이제 3, 40대 젊은 연령층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려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하는 그런 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안전소통 담당관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자가격리자 수가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쭉 모색해 왔는데 자가격리 앱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3월 9일 날 이제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3월 7일부터는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을 위주로 먼저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이제 기능은 이제 그 GPS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자가격리자가 위치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경보음이 울리도록 이렇게 이 기능을 이제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차피 자가격리라는 거는 격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 이제 앱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 자가격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공민일보 기자님. 네, 저 국민일보 최예슬입니다. 저 세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어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신천지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체 제출을 안 하고 자가격리를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셨는데 대구에서는 여전히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대구시장도 검사 대기 중인 시민들에게 미안하다, 신천지 전수조사가 끝나면 서둘러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변경된 지침이 현장에 적용이 안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불안 증세를 보여서 생활치료센터에 재입소한 분이 계셨는데 격리자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나 상담 관련 대책이 센터에 마련이 돼 있는지 혹은 마련을 할 계획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증 환자 시설 입소로 병상이 비워지면서 추가로 확보된 병상이 한 몇 개 정도 되는 건지 집계가 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 집계가 되면 문자로 공지해드리고요. 아무래도 환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질병에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다가
이제 집을 떠나서 이러한 시설에서 생활치료센터에서 머물게 되시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건강센터 등과 연계를 시키도록 그렇게 했고, 이 안에 다 필요한 심리적인 상담을 연결을 해서 이분들이 이 심리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안에 대해서는 어제 대구 현지에서 관련된 내용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회의와 더불어 우리 방역대책본부 그리고 중앙대책본부와 더불어 협의를 했고, 또 현지에 나가서 다시 협의를 했었던 우리 윤태호 국장께서 그 내용은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사, 특히 이제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 부분인데요. 일단 일반 시민들에 대한 검사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일반 시민분들이 이 검사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일단 줄이는 걸로 일단 대구시와 일단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신천지 무증상자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시는 이제 3월 6일까지 이제 격리 기간을 연장을 시켜놨는데 3월 8일이 되면 격리가 3주째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3주째 되는 시점에서는 모든 무증상자는 자동 격리 해제되는 것으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격리 해제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구에 있던 사항들을 보니까 이게 신천지 신도 등에서 정상자와 무증상자가 애초에 파악했던 유증상자 숫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증상자가 유증상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일단 상당히 분류를 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이제 현장의 어떤 사항들이 좀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증상자 중심으로 검사를 하되, 무증상자도 일단 3월 8일까지는 일단 검사를 일단 하되, 3월 8일까지도 증상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자동 격리 해제되는 쪽으로 일단 협의가 되었고, 그분과 관련되어서는 오늘 공문으로 해서 대구시에 일단 시달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다시 세종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을 3번 드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두 번째 단에서 질문하실 기자님 다시 한 번만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한 번만 질문 받으면 될까요? 네, 뉴스핀 기자님. 네, 뉴스핀 강명현입니다. 조금만 크게 말씀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대구시에 유증상자들 전수 검사하시겠다고 했던 게 이제 2주 동안 검사를 완료하고 이후에 2주 동안 치료를 해서 4주 내 진정을 시킨다, 이런 목표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부분이 실현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증상자 예상치 수치를 말씀해 주셨던 게 28,000명이었는데요. 그 부분 변동이 있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어제 말씀하셨던 게 신천지로 검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일반 대구 시민들 검사가 좀 제대로 안 돼서 이거를 좀 변경을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지금 대구 쪽에 하루 검사 가능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까지,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를 이제 2,000실 다음 주 초까지 확보를 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의사랑 뭐 의료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제 그 충원 계획을 좀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자료로 확인이 되면 문자로 송지를 해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인력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협의하고 있는 것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사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5일간의 검체 채취한 실적을 보면 대구의 경우 하루
약 한 2,300여 건 정도가 검체가 채취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경북이 2,100여 건, 그 3월 2일 통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정도 이 검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의 진행 상황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도 확보하고 점점 이 질병의 실체에 접근해가는 과정에 있으면서 또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침이 수시로 적정하게 조정되고 변경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일부 또 오해도 있으신가 본데요. 전체 환자, 그러니까 이 신천지 신도를 28,000명을 저희가 검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대구 시민을 포함해서 대구 시민의 유증상자가 아니라 대구 시민 가운데 예년에 감기를 앓으셨던 호흡기와 관련돼서 유사한 증상을 가지셨던 분의 최대치가 28,000명이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수 9,900명, 9,000여 명하고 15,000, 신천지는 8,000, 15,000, 8,000.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목표로 2주간 검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3월 4일 0시 기준으로 보면 약 일반 시민들이 15,500건 정도 검사를 받으셨고 신천지 신도들은 약 한 8,000건 정도를 79,000건을 좀 넘게 7,900건 정도를 7,900건이 넘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목표가 최근에 대구시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신천지라는 특별하게 집중된 감염 경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로를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전체 확보된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라는 목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나 검사에서의 지연이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은 어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일부 변경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저희가 말씀드렸던 숫자에 근접할 만큼 진행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서 다소 배치되는 인력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의사 3분과 간호사 6분, 간호조무사 9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감염 간호사 1분과 전문의사 1분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기본 모형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예정된 사전에 질의하신 분들의 질문은 다 받았는데요. 혹시 서울이나 세종에서 추가 질문 있으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세종에서 2분 계시고 서울은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서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세종에서 2분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일경제 뉴스 순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한 건데요. 아까 병상에서 생활치료센터로 가신 분 숫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구 그저께 들어가신 분은 41명입니다. 경북대병원에서 2분, 대구 동산병원에서 39분. 그리고 경주로 들어가신 분은 지금 확인 중에 있어서 확인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네. 마이크를 안 대서 서울에서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문자로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경주까지 파악해서 오늘 중에 문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시스 기자님. 네, DUR에 마스크 구매 이력을 이제 적용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언제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공급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좀 확보하고 공평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마스크에 대한 별도 TF에서 브리핑에 보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국회 오후에 출석을 하게 돼서 좀 급하게 막 서둘러서 좀 답변이 좀 빨랐던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관련된 사안들은 그 브리핑 이후에 필요한 질문 좀 저희들이 받으면 최대한 하여튼 당일 내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언론 취재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제언들도 저희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그 의견을 열심히 듣고 또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국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노력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몇 가지 그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저희가 그 가짜 뉴스나 그릇된 뉴스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어렵게 일하고 계신 특히 의료진들의 사기를 매우 저하시키고 또 이것이 이제 방역에 종사해야 되는 인력들이 이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우려들이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까 그 다소 그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나 조금 더 조정이 필요했던 부분까지도 가능하면 먼저 밝히다 보니까 최후 확정되는 과정에서 뭐 부처 간의 엇박자다 또 혼선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내용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부의 입장이나 그 움직이는 동향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한 이러한 그 취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소 그러한 내용들이 있더라도 그 기본적인 저희들의 진행 방향이나 취지에 대해서 그 깊이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